안녕하세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횡설수설 보수우파 코스프레하는 전직 민주파리와 공산주의자 유감입니다. 올인방송 조용한 대표의 방송이 논란이 되자 그가 과거 김대중 당의 후보로 출마를 했었다는 이력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물론 저는 조용한 대표의 방송은 매우 부적절했으며 공개 사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당시 김대중 당에는 좌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인재계와 같은 우파 인사들도 많이 있었으며 조용한 대표도 그중 하나가 아닐까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드디어 유승민이가 새로운 보수당이라는 사이비 보수우파 정당 창당을 선언했습니다. 그저 정당명에 보수를 집어넣으면 그것이 보수정당이 되나요? 지난 대선에서 공약을 살펴보면 심상정과 유승민의 공약은 대부분 같지만 대북 문제에서만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좌파 대표 정당의 심상정과 대동소이한 정책 목표를 가지고 있는 유승민이가 보수를 입에 올린다는 것은 참으로 해괴망측한 일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저 강남 좌파 유승민의 뻔뻔하게도 자신을 보수라 칭하게 만들고 있는 것일까요? 현재 대한민국에는 진정한 의미의 보수우파 정치인은 없다라고 말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보수우파 정당의 대표주자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태반이 유승민보다 더 빨간 사상을 가지고 있는 좌파들인데 유승민이 자신을 새로운 보수라 한다 하여서 크게 틀리다고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나라마다 보수와 진보, 좌파와 우파의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요즘 들어 갑자기 강남 좌파들이 설치고 있지만 보편적으로 미국의 좌파 정당인 민주당은 호주의 보수우파 정당인 연합당보다 훨씬 보수적 색채가 강합니다. 그리고 사회보장제도가 잘 정비되어 있고 심지어는 사회주의 국가라 불리울 정도의 정책을 펴는 호주의 보수우파 정당보다 자유한국당이 더 좌파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 입장에서 볼 때 자유한국당은 좌파 정당입니다. 그런데 소위 말하는 보수우파 국민들이 자유한국당을 보수우파 정당이라 평가하고 지지를 한다면 대한민국에서 말하는 보수우파라는 개념은 그렇게 고착되어 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좌경화가 심각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토록 좌경화가 되었는가를 대부분이 모르고 있으며 그것을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분들 또한 별로 없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실 딱히 그 좌경화를 바로잡을 묘수가 없다는 것이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숙제가 아닐까 합니다. 우리나라가 좌경화가 심화되기 시작한 것은 민주파리의 대부 김영삼이가 보수우파 정당을 접수한 후에 민주파리들로 보수우파 정당을 채웠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보수우파 정당에 보수우파가 아닌 민주파리들이 가득 찼기 때문에 보수우파 정당의 정책이 좌파 정당과 마찬가지로 국가 백년 대계를 위한 것이 아니라 포퓰리즘 정책만을 남발하게 되었다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나라에서 보수와 진보의 구분점은 단지 북한을 어찌 대하는가 밖에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좌파 정당들은 친북과 종북으로 구분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무조건 퍼주기로 북한 달래기를 추구하고 우파 정당은 퍼주기는 하지만 그래도 목에 힘 좀 주고 주자는 것을 추구하는, 따라서 다른 정책을 펼치지만 별반 다른 결과를 돌출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더 한심한 것은 현재 보수우파 논객이라 불리우는 자들 대부분이 민주파리계 사이비 보수우파거나 전향했다 주장하는 빨갱이계 사이비 보수우파들이라는 것입니다. 민주파리계 사이비 보수우파 논객들을 예로 들자면 정규재, 전원책, 민영삼, 황태순, 고성국, 황장수 등이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요즘 태블릿 PC로 혼자서만 탄핵 무효의 진실을 밝히고 있는 듯 동분서주하고 있는 변희재도 이 민주파리계 사이비에 속한다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향했다 주장하는 빨갱이계 논객들을 예로 들자면 박성현, 이정훈 등 주사파가 아닌 공산주의 운동을 하던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이 자신들이 과거를 처절하게 반성을 하였기 때문에 지금 환골탈태하여서 보수 우파의 이념으로 무장을 한 것이 아니라 친북, 종북 세력들에 대한 반대를 하기 위하여 좌파라 불리우는 민주당이 친북, 종북질을 하니까 자신들은 그 반대편에 서 있는 단순히 우파라 표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여전히 좌편향된 눈알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으면서 그 좌편향된 머리로 계산하고 평가하고 판단해서 좌편향적 결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일예로 자칭 보수파 백모 박성현이는 공공연하게 자기 방송에서 조선을 비하하는 발언을 해왔습니다. 자신은 조선을 이조라고 부른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조선을 비하하는 자들은 대부분 전향했다 주장하는 공산주의자들로 이영훈의 역사학만이 유일한 올바른 역사라 맹신하고 있다 보여집니다. 조선이 무엇을 그리도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무리 잘못이 있었던 나라라 하더라도 우리의 역사인데 그런 나라를 이조, 이시조선이라 비하할 수 있다는 것이 그들이 결코 보수우파적 사상이 없는 이들이라는 것을 증명한다 하겠습니다. 조선도 망했고 고려도 망했는데 왜 조선만 이조고 고려는 왕고라 부르지 않을까요? 아무튼 한때는 공산주의자였던 이들은 모든 것을 보편화, 집단화, 획일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결코 다양성을 받아들이려 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들이 다양성을 생각하고 행동했다면 결코 공산주의자가 되지는 않았을 것이지만 말입니다. 아무튼 사정이 이러하다 보니 유튜브를 보면서 현 시국을 알아가는 보수 우파 국민들은 물론 좌편향된 방송을 보는 국민들보다는 정확한 정보를 얻는다 할 수 있겠지만 결국 그 또한 좌한 이름만 보수 우파인 논객들이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공화당 당원분들 중에서도 군부 독재 시절이 있었다 생각하고 민주화 운동으로 군부 독재가 무너졌다 믿고 계시는 분들도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60 항쟁이라는 것 때문에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쟁취했고 민주화가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보수 우파의 이념이나 가치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60 항쟁이라 대변되는 폭력 시위 때문에 직선제 개헌을 이루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 공화당의 비폭력 무저항 시위를 비웃고 있는 이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결코 폭력 시위 때문에 소위 말하는 민주화가 얻어진 것이 아니라 민주파리들이 그리도 떠들어대는 그 독재라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변화와 발전을 해왔다고 해야 맞을 것입니다. 아무리 60 데모가 심하게 했었어도 그 당시 대통령 전두환의 결단이 없었다면 직선제 개헌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4.19 시위가 아무리 격렬했다 하더라도 이승만 대통령의 결단이 없었다면 결코 그렇게 마무리가 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이 독재자였었다면
아마도 천안문 사태처럼 그저 탱크로 밀어붙였을 것입니다. 민주파리들이 우겨대는 서슬퍼런 군부 독재 정권 시절, 그리도 언론 검열을 심하게 했다 하더라도 지금보다 훨씬 더 자유롭게 다양한 관점의 기사들과 논설들이 존재했었습니다. 그 무서운 5공화국 시절에도 박정철의 사인을 위조하려던 것에 대항하여 당당하게 진짜 사인을 발표하던 의사가 있었고 그 내용을 기사화하는 신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화가 이루어졌다는 그런 나라에서 백남기의 사인을 병사라 의사의 양심에 따라 발표했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고 결국 사인을 외인사라 바꾸어 버렸음에도 그것에 대항하여 말하는 의사가 하나라도 있는지 없는지 한 줄의 기사도 나오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참혹했다던 군사정권 시절에도 자신들의 직분에 충실하여서 정권에 피해가 가는 수사를 한 검사들도 있었고 정권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판결을 한 판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화되었다 주장하는 대한민국에는 직업의식도 윤리도 도덕도 없는 기레듣기들과 검세와 판세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과거사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지난 시절 종북 좌파들에게 대한 법원의 판결을 아주 사소한 꼬투리라도 잡아서 판결을 번복하게 만들었던 것들이 지극히 정상적인 국정 운영과 부서 운영을 한 박근혜 대통령과 그 관료들을 직권남용이라면서 감옥에 가두어 두는 것이 진정 민주화된 나라일까요? 총기로 무장하고 국군을 상대로 총격전을 벌였던 광주 사태를 특별법까지 만들어가면서 위헌 논란을 불러일으키면서까지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 만들어 놓은 김영삼이 이루고자 했던 것이 진정 민주화였을까요? 김영삼이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하여 김대중에게 내어주었던 그 광주 민주화라는 것이 대한민국 좌경화의 물꼬를 튼 것이었습니다. 그 후 수많은 좌익 공산 폭력 시위가 모두 민주화로 둔갑을 했고 현재는 보수 우파라는 사람들조차도 민주화 사기극에 완전히 넘어가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민주화 사기극의 진실을 밝히는 것만이 좌경화된 대한민국을 조금이나마 우경화 시킬 수 있는 길입니다. 부디 우리 공화당 당원분들만이라도 민주화라는 사기극에 속아 넘어가지 않았으면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민주화 사기꾼들에게는 피할 수 없는 한판 승부였습니다. 박근혜라는 산업화 시대를 대표하는 이가 정상적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퇴임을 하게 되었을 때 자신들은 완전히 망하는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민주화라는 것이 실체가 있는 것이었다면 그들은 산업화 세력과 충분히 공존이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산업화 세력의 대표주자 박근혜는 당당했기에 그리고 민주화 세력들도 모두 나라를 위하는 마음은 하나라 여겼기에 그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었습니다. 산업화 세력들은 민주화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었지만 실체 없이 오로지 독재 타도만을 외친 민주파리들은 산업화 세력을 인정하는 순간 자신들의 존재 가치가 사라진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에 박근혜를 제거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탄핵 무효를 외치는 우리 공화당 당원 여러분과 태극기 애국 국민들은 민주화라는 사기극의 실체도 함께 외쳐야 할 것입니다. 비록 세월이 걸리더라도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한 소중한 길임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보수파 코스프레하는 전직 민주파리와 공산주의자 유감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